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은 그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여자, 일본, 스페인, 대한민국 3위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요. 정말 기대 수명 긴 것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통계잖아요. 누구나 그 나이까지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거죠. 통계일 뿐입니다. 나는 적어도 그 통계에서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대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 질병이 없이 살아가는 횟수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2012년 보시면 15년입니다. 근데 2016년 통계를 보시면 17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무병장수죠.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치병장수, 병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오래 살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오래 누워 있고 또 병원 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건강장수인 겁니다. 이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7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45세 남자를 기준으로 자녀 수명이 6가지를 다 하면 33년, 5가지를 실천하면 28년, 3가지 이하만을 실천한 경우는 22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물론 나는 살 빼는 게 제일 어려워 4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술은 못 꺾으시, 담배 절대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별적인 거다.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올바른 운동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올바른 운동을 개인 맞춤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운동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횟수, 강도, 종류, 시간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먹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약을 하나를 먹든 2개를 먹든 강도를 이야기를 해주죠. 몇 알을 먹으라고. 그걸 아침에 먹어라, 점심에 먹어라, 저녁에 먹어라, 일주일에 며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횟수, 시간, 강도, 종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횟수는 쉬워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매일 하나, 3회에서 4회 하나 운동 효과가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매일 한 군에서 낙상이라든지 이런 위험보고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3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강좌 할 때 3회 이야기를 젊었을 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진짜로 그 3회를 하려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3회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강좌를 하면서 매일 하라고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회에서 4회입니다. 매일 하는 게 좋지. 매일 하면 3회, 4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시간은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하는데 운동을 바로 하진 않죠. 항상 정리 운동을 합니다. 정리 운동은 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혹은 지금같이 추운 분들은 10분이라고 내주면 됩니다. 본 운동은 30분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오늘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느낀, 조금 힘들다, 힘든데, 이 정도입니다. 강도는 힘든데, 이 정도 오늘 꼭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힘들대. 마무리 운동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5분에서 10분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준비 운동에 5에서 10분, 정리 운동 5에서 10분, 본 운동에서 하면서 50분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통증이 생기면 멈추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통증이 생기면 왜 멈춰야 되냐? 만성 통증은 질환이에요. 불이 안 났는데도 소화전에서 울리는 알람 울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급성 통증은 불이 나서 울리는 겁니다. 이때 불을 꺼야지 소화전을 꺼버리면 안 돼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어떻게든지 참고 아니면 혹은 진통제를 먹어서 운동을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무조건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강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이야기하는 게, 운동이 끝난 이후에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 운동 시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거나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통증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운동을 잘못한 겁니다. 자세가 잘못된 건, 강도가 잘못된 건. 통증은 굉장히 중요한 지수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 옆에서 숨쉬기 힘든데 이 정도가 아니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 어지럼증, 쓰러질 정도 띵 올 때, 이 두 가지는 의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에오라고 해놓은 겁니다. 통증, 호흡곤란, 머리로 어지럼증, 머리, 심장, 폐,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운동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종류입니다. 종류는 약간 특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할 거냐인데 네 가지를 잡았죠.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은 사실 듣기만 해도 어떤 운동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키워주는 거고 근력 운동은 내 근육을 키워주는 거다. 이렇게만 구별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동적과 정적으로 나눠지는데, 동적은 체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거. 정적은 움직인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스트레치 쭉 하고 있는 자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성 스트레칭이에요. 탄성 스트레칭은 뭐냐면 마지막에 튕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스포츠 선수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탄성 스트레칭은 절대 안 해야 된다. 이것만 여기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연성은 어떨 때 해야 될까? 그 50견 아시죠? 50견. 팔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 구축이 온 거죠.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유산소 운동, 다리 근력 운동? 아니겠죠.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에요.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 됩니다. 가장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 처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안 되는 게 뭐지? 50견은 관절이 안 올라간다더라. 관절을 올리는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뭐 또 호흡 이야기도 많이 나죠. 스트레칭 할 때 숨을 내뱉어야 될까요? 들이마셔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숨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숨을 쉬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 상태에서 가장 끝에서 멈추면 정적이 되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동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유연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 저렇게 트레드밀 이용하거나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는 경우고요. 스포츠 선수들은 가스 아날라이저라고 해서 호흡가스 분석을 달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유산소 운동의 최대 장점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폐 기능을 키운다,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빈도는 일주일에 3회, 그리고 강도는 약간 힘들다, 힘드네. 시간은 한 번 할 때 30분, 정리운동, 마무리운동 10분씩 넣으면 50분이 되겠죠. 유형은 대근 운동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걷기, 달리기, 트레드밀에 뛰는 거, 자전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항 운동인데요. 저항 운동은 그 헬스클럽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무게를 달고 계속 올리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10번을 반복을 해서 힘들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쉽다면 무게를 올려야 돼요. 근력 운동에서는. 어쨌든 그게 운동 처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력 운동을 처방을 해야 될 때는 다리에 근육을 힘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다리에 근력 운동을 처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호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근력 운동할 때 이렇게 힘을 쓰면서 숨을 딱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근력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보다 유연성 운동할 때보다도 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 이야기도 나오죠. 통증이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자려고 하는데도 통증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전문 기계를 써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아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균형 운동이고요. 균형은 대부분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옆에 의자나 이런 것들을 놔서 넘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잡을 수 있는 어떤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균형 운동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다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의 강도입니다. 사실은 운동 강도가 운동 처방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심박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말만 드리겠습니다. 222 내 최대 심박수라고 누구나 220이 최대 심박수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나이를 뺍니다. 내가 40이면 220에서 40을 빼면 180이 되겠죠. 180에서 0.5 50%입니다. 그러면 90이 되는 거죠. 90일 때가 가장 운동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좋은 시계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보면서 90 정도가 심박수가 되게 뛰시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내가 60이다. 그러면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죠. 거기서 0.5 곱하면 160, 80이 되겠죠. 80이 내 가장 좋은 심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자각지수 약간 힘들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 힘든데 이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 같죠. 실질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실제 우리가 쟀던 아까쯤 그 심박수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릴레이션이 0.9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 보면 12에서 14점 사이가 약간 힘들다죠. 힘든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까지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내가 좀 뭘 더 키워보겠다고 하면 15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13에서 14가 가장 맞는 운동의 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강화 운동 정도를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은 월, 수, 금,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같이 24시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목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헬스장에서 시간을 나눠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개인 맞춤형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공복에 하는 운동이 좋을까요? 밥을 먹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운동을 하는 게 그냥 중요한 것인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밥을 중요하군요. 식사와 연관돼서 나와 있는 저희 운동 처방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식사와 연관된 거는 당뇨인으로 환자는 반드시 식후 2시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식전이나 또 식사를 막 하고 나서는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그 외 나머지 상황에서는 식사하고 연관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기 전에 운동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해서 권유드리고 싶진 않는데 어쨌든 식사하고는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들만 식후 2시간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요즘처럼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볍게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좀 운동을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제일 힘듭니다. 모든 걸 다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근데 중요한 건 겨울철에 실내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이 춥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면 실외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을 10분 이상 길게 해줘야 되겠고요. 실내 운동에서 본인이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지 근력 운동이 필요한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내 자전거나 트레드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충분히 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잘못된 자세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뭐 젊은 나이에 또 퇴행성 관절염이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좀 많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사람. 퇴행성 관절염이 연령이 내려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퇴행성 관절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사용을 않고 가만 놔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고요. 잘못된 자세도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자세를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저보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연골이 닳아지는 건데
연골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근육은 튼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 그거를 연골을 버텨줄 수 있는 버팀막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두근이라고 하죠.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키라고 하고요. 가장 쉽게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앉았을 때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리면 그 근육을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근육이 강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퇴행성 관절염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외래 있다 보면 아픈데 어떻게 그 강화 운동을 해요? 못 하겠어요. 조금만 올려도 아파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강도를 낮춰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 내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남들은 오늘 한재영 교수가 다리를 들고 있는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했더니 너무 아프다. 그럼 그것마저도 강한 겁니다. 더 약한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나 다리를 들고 있었는데 10분도 들고 있고 하나도 안 힘들다 하면 다리를 들고 있으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리 끝에다가 아래 무게를 추를 달아야겠죠. 그래서 좀 더 근육에다가 계속 그 무게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로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어떤 구체적인 운동법을 물어본다면 그분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통증이 오면 피해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 밤에 자려고 하는데 통증이 온다. 이건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특히 근력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기본은 그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인은 아쉽지만 이만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